저는 어렸을 때부터 수면 장애가 굉장히 심했어요. 돌아다니고 그리고 숨을 제대로 못 쉬고 그리고 약간 무호흡증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뭐 자주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가끔씩 저희 어머니가 저를 깨울 때가 있거든요. 얘가 갑자기 헉! 이럴 때가 있대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항상 저는 엄마 옆에서 자던 버릇이 있었어요. 그리고 코 골고 이 갈고 종합적인 카테고리에 하나씩은 다 있는 수면 장애가 있었던 것 같아요. 평소에 코를 고는 수준은 그냥 평상시 사람들이 코는 고는 수준이고요. 피고 나면 정말 심하게 고는, 옆에 있는 사람이 좀 잠자기 힘들 정도로. 그리고 여잔데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옆방에서 달려와요. 깨워요. 너무 골다가 얘가 골로 갈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좀 많이 골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코를 이제 코로 많이 숨 쉬는 것보다는 코하고 입하고 같이 이제 숨을 쉬다 보니까 이게 숨이 굉장히 거칠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용트름처럼 이런 식으로 좀 많이 고는 편이었어요. 이는 정말 심하게 갈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면 턱이 떨어져 나갈 것처럼, 그러니까 저러다가 이빨 다 몽창 빠지면 어떡하지? 이럴 정도로 이를 굉장히 심하게 갈고, 저도 이를 갈다가 자주 깨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요. 제 이 가는 소리에 너무 놀래가지고 진짜 깜짝, 무슨 지진이 나는 것처럼 으드득 으드득 가니까. 제가 비기질적 수면증이라는 판정을 딱 받고 나서 신경외과에서도 그렇고 정신의학과에서도 그렇고 이 잠에 대해서 고치지를 못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선생님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수면제 용량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 이상의 처방을 해줄 수도 없고, 근데 계속 잠을 못 잤어요. 시간마다 깨고 시간마다 숨쉬기 힘들어하고 시간마다 돌아다니고, 그리고 이제 녹화나 이런 촬영이 있으면 약을 안 먹으면은 그냥 밤을 꼴딱 새야 돼요. 그러니까 몸은 무기력해지고 의욕도 없어지고 일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눈도 나빠지고 식욕도 없어지고, 근데 또 이렇게 폭식하는 게 그런 거, 그러니까 모든 기능이 다 마비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우선 약을 그 5년 동안 먹었던 약을 다 한 번에 끊었다라는 거. 그래서 다음에 병원에 갈 때는 병원 예약이 이제는 안 해도 돼요라는 얘기를 하러 가요. 이희정 씨가 받은 이제 의료적인 진단명은 상기도 저항 증후군과 동반된 다양한 수면 장애입니다. 상기도 저항 증후군은 이제 수면 중에 호흡이 곤란해서 잠을 깨지만 수면 무호흡증은 없는 약간 경미한 수면 무호흡증이 동반된 상태고요. 기타 잠자기 어려운 불면증이나 이갈이, 수면 중 움직임 등이 다양하게 동반되어 있는 복합 수면 장애였습니다. 가장 중점을 두어서 치료한 부분은 주로 수면호흡 장애에 대한 포커스를 두었습니다. 상기도 저항 증후군을 치료함으로써 수면 중에 원활한 호흡을 가능하게 하고요. 이런 호흡 장애가 다양한 수면 장애 중에서 가장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건이기 때문에 큰 매듭을 풀어서 작은 매듭까지 같이 풀릴 수 있게 하는 목적을 두고 수술 위주의 치료 계획을 짰습니다. 혀 뒤쪽을 이제 기도를 좀 확보하기 위한 이제 설편도선 수술과 설근 성형 수술을 동시에 시행했고요. 연구개 부위는 이제 코골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연구개 성형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불면증으로 증상으로 내원하더라도 실제 숨어있는 수면호흡장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수면호흡장애가 있는 경우에 따라서는 코골이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잠을 들기 힘들거나 실제적으로 잠을 깨거나 일찍 깨는 환자분들의 상당수가 수면호흡장애 때문에 증상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의정 씨 같은 경우도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약물 의존성 불면증이었지만은 실제로는 상기도 저항증이라고 하는 수면호흡장애 일종의 분류가 가장 큰 질환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모든 게 다 좋아 보여요. 굉장히 마음도 너그러워지고 세상 사는 것도 되게 즐거워지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어떤 그런 건강에 대한 전도를 하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건 잠이죠. 아역 때부터 30년 생활, 연기자 생활하면서 잠을 제대로 자본 적이 없었어요. 지금은 1시간을 자든 2시간을 자든 수면을 취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내가 자고 일어나면 그 다음 하루하루가 되게 건강해지는 게 느껴져요. 옛날에는 녹화를 하다가 길어지면 갔어요. 힘들어서. 그래서 녹화 못 하겠어요. 너무 체력이 딸려요. 그래서 간 적도 많았었는데 지금은 4시간이고 5시간이고 뭐 8시간이고 촬영을 해도 날아다닐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잠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걸 정말 이번에 깨달았어요. 수술을 안 했다면 아직도 약을 계속 먹고 있겠죠. 그리고 일을 하는데 좀 지장을 많이 받겠죠. 녹화를 하거나 이런 날이 있으면 뭐 3시간, 4시간 자는 것 같은 경우는 아예 잠을 잘 수가 없고, 약을 먹으면 약이 취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아마 이게 악순환이 돼서 또 다른 병에 걸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해요. 네. 제가 딱 수술하고 난 다음에 저의 딱 상태를 보고 나서는 집에서 사람들이 정말 잘했다. 너 안 했으면 어쩔 뻔했니?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이 너무 좋으세요. 코골이나 무호흡증 같은 경우에는 나만 위험한 게 아니라 나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가족 모두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단체 생활을 하면 그 모든 10명이 있으면 9명한테 피해를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보면은 교통사고 같은 거죠. 나 혼자만 다치는 게 아니라 남도 다치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빨리 개선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정말 큰 수술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데 이 작은 거 하나를 안 고쳤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예방하지 못했던 게 너무 안타까웠다라는 거. 그래서 원장님 빨리 만났었으면 제가 8년 전에 그렇게 크게 진단을 안 받았을 수도 있었고, 더 건강하게 오랫동안 활동도 잘하고 고통스럽게 이렇게 지내지 않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주 원인은 잠, 그리고 산소 공급 부족한 거, 호흡, 가장 기본적인 거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큰 병을 앓았던 것 같아요. 아산병원, 삼성의료원, 신천향병원, 서울대학병원, 또 한 군데 더 있는데 안과는 안과대로 또 다르고요. 다 대학병이 달라요. 전문의만 하는 데로 가죠. 토탈적으로는 안 가요. 네. 근데 사람들이 토탈적인 데 많이 가잖아요. 사랑니도 사랑니만 뽑는 데 가고요. 교정은 치아 교정만. 근데 선생님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만 전문적으로 하는 데를 가야 진단을 정확히. 그러니까 숨수면에 제가 온 것도 보면 성형외과보다는 여기서 제가 많이 효과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숨수면에 있어서는 잠에 있어서는 여기가 최고인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안 보여.